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언급해주신 ASML 현재 11% 넘게 내리고 있고요. 3대 지수는 나스닥과 S&P 500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ASML 주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유산남님이 살짝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11% 가까이 빠지는 걸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히토리오하고 AI 칩을 서로 바꾸기로 얘기가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다시 또 뚜껑을 열고 보니까 ASML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죠. 3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렇게 높이지를 못했어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요 수요처가 중국이라든지 한국, 그다음에 대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일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되게 심하게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ASML의 어떤 전반적인 매출 구조가 그렇게 현재 AI 칩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못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도 물론 이제 AI 칩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은 그만큼 이제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비 쪽은 사실 탄력적이지 못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ASML이 오늘 이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AI 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ASML 장비 쪽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잠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AI 칩에 대한 어떤 수요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AI 칩 쪽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레거시 쪽이죠. 범용 반도체 쪽은 조금 ASML의 어떤 전반적인 그 영향을 좀 받아갖고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AI 칩 중심의 수요기 때문에 장비 쪽은 살짝 오늘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제로 또 바로 넘어가서 오늘 다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도 랠리가 끝나지 않은 이유 오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트럼프 정책 많고 많지만 관세부터 얘기를 해볼까 봐요. 뭐 이렇게 보기엔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냥 성과는 사실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를 들면 관세 낙관론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 일본에다가 25%, EU라든지 멕시코에 30%, 러시아는 50일 이내 종전 안 하면 100% 넣겠다. 계속. 예,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싸우다가 50%씩 상호 이제 서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50%씩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불안해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라인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30%를 부여를 받아 합의가 돼 있고요. 베트남이 20%, 어제는 인도네시아가 19%가 합의됐어요. 그다음에 인도도 인도네시아랑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 해당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은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는 관세 부과를 안 해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상호 간에 20% 딱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거 관세 부과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거기다 20%만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시장 평균 관세율 전망은 사실 15%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20%까지 이상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말에 나온 게 뭐냐면은 6월 달 연방정부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뭐 거의 한 6년, 7년 만이죠. 예. 근데 27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은 37조 원이 기록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관세를 지금 보편 관세 10%를 다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게 37조, 예, 37조면 1년 동안 하면은 400조 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게, 그럼 굳이 여기서 관세를 더 부과할 필요도 없다. 10%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낙관론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1일이면은 끝나요, 일단. 끝나고 이제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겠지만은 품목별 관세도 의약품 얘기가 나오잖아요. 200%를 부과하겠지만은 1년 동안 유예를 주겠다. 뭐 그 사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오른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성과도 내면서 네. 낙관론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감 있는 것이 빅테크거든요. 네. 빅테크는 거기에 낙관론이 계속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과 다른 주요국들 사이에 20% 정도의 갭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타코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수치까지 나와준 상태입니다. 재정 흑자 기록까지 나온 만큼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빅테크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라 언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얘기인데요. 일단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좀 핫 이슈다 보니까 어제는 CPI, 오늘은 또 PPI가 나왔는데 요 네. 이 두 지표가 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제 이제 CPI 나왔을 경우만 네. 해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멀어지는 나.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좀 올라왔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벌써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가 더 둔화가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미국 국채 어떤 수익률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번 표를 한번 만약에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2년물, 3년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표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되게 밑으로 볼록한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재정 적자 때문에 가장 많이 발행했던 게 중기물 정도입니다. 2년물, 3년물, 5년물 정도인데 네. 여기는 지금 벌써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정적이네요. 안정적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행해도 괜찮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10년물, 20년물, 30년물은 5%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어차피 장기물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장기물들은 지금 꺼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물들은 좀 올라와 있어도 시장에 큰 부담은 지금 안 준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기물들이 이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5년물, 6년물이거든요. 네. 이제 회사채들은 중기물 5년물, 6년물이 몰려 있는데 요즘 보시면 회사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네. 회사채의 금리는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 정도의 채권 수익률 구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5% 20년물, 30년물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준 점도표가 3.9%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파월 의장의 레임덕이 좀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 맞아요. 이제 우리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소금을 계속, 뿌리고 계시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되면 국채 수요 증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방정부 재정 흑자가 이어지면 국채 발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좀 크게 그림을 보니까 국자 모양 같기도 그쵸?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국자 모양이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모양이다 이런 뜻이죠. 정부한테는 되게 안정적이죠. 정부한테는 그렇죠. 안정적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채금리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웃을 만한 얘기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낼 만한 소식도 좀 어제 있었어요. 네. 요즘 또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좀 하원에서 네. 일정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가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3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요. 네. 지니어스법, 클래러티법, 그다음에 이제 NT CBDC 이제 서베일런스 액트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다 통과될 걸로 사실 오늘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목요일 날 자기는 서명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인지 서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원에서 상정을 하는 거죠. 표결에 상정하는 거 자체가 부결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가 좀 났는데 그것도 공화당 의원이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근데 내용도 딴 것도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법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특히 연준이 CBDC도 하거든요. 여기까지 다 열어줘라. 근데 이번 법은 연준이 CBDC를 감시를 못하도록 만드는 규제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산업의 밸류 체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어떻게 되면 이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려가. 그렇죠. 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요즘도 알트코인 가격까지도 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해서 바로 장애물로 나오니까 좀 예, 화가 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화당과 의원들과 13명과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이제 이번 주 안에 다시 이제 그 표결이 붙여져 갖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 산업 자체가 아마 되게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시장 뭐 출발하신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쪽 코인하고 핀테크 쪽만 빨간색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좋아하는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지금 서클까지 네,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성과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다음에 어펌이라든지 소파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비트팜즈 다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또 희망을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법안 상정 부결 소식에 또 함께 우려를 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재상정 표결 이뤄질 거고 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할 거다 나온 만큼 비트코인 밸류체인 오늘도 붉습니다.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노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